김선재, 어떡할 거야? 설마 결혼까지 갈 건 아니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일 없다고. 이제 잡아먹든 내버리든 해야죠. 사냥철이 지났으니 사냥개는 필요 없죠. 스텔라는 민경채의 음성을 들으며 이제 됐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미국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날고기는 스텔라였지만 법에 빠삭한 거머리 같은 김선재를 민경채에게서 떨어뜨리는 건 쉽지 않았으니까요. 처음 민경채가 와서 세리가 호세의 핏줄이라 말했을 땐 심장이 철커덩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남긴 핏줄이라니. 그건 스텔라도 예측하지 못한 변수였지요. 그러나 흔들리는 스텔라의 복수심을 다잡아준 건 모태주였습니다. 여사님, 호세 형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잊으셨습니까? 그제야 스텔라는 뜨끔하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죠. 타양에서 뺑소니로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억울하게 죽은 내 아들 호세. 아무리 손녀를 키우고 있다 해도 스텔라에겐 내 배 아파 낳은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였습니다. 그래, 태준이 말이 맞아. 우리 호세 핏줄이라 해도 내 아들을 죽인 건 민두식, 민경채인 건 변함없어. 그런데 세리가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지? 태주 너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니? 고민만 하던 스텔라는 태주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말하며 괴로워했죠. 그 모습을 보며 모태주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호세 형님의 딸은 여사님이 키우면 될 거 아닙니까? 굳이 민경채한테 경영권 물려줄 필요 없이 여사님께서 가지셔서 세리에게 물려주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힌 한수에 스텔라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습니다. 그렇네. 하긴 어딜 내 아들 핏줄을 그 집안에서 키우겠어. 가슴에 뱀 한 마리 달고 있는 민경채니 세리한테 물려준다는 말도 뻥일 수도 있지. 아무래도 둘을 떼내야 할 것 같아. 태주야, 내 부탁 들어주겠니? 네, 명령하면 따르겠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이 민두식을 보호하고 있을 거야. 너는 적당한 때를 보고 민두식 다른 병원으로 빼돌려. 둘한텐 미안하지만 세리를 내 호적에 넣을 때까진 당분간 내가 나쁜 여자가 되어야 해. 멍청한 민경채, 김선재한테 놀아나는 척 굴어야 세리를 내가 가질 수 있어. 자, 민경채, 김선재 둘이 어떻게 물어뜯고 헤어지게 할지 방법을 생각해 볼까? 생각만으로도 신이 나는 스텔라는 그렇게 민경채가 김선재를 이용해 루시아에게서 이혼 서류를 받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전화를 했고 그 통화 음성을 곧바로 김선재에게 전달하는 참으로 기괴한 방식으로 둘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김선재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둘만의 왕국이라 믿었던 민강유통이 민경채 혼자만의 왕국이며 자신은 민경채에게 고작 사냥개에 지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크나큰 충격을 받았죠. 또한 세리의 친핏줄이라 멍청하게 믿고 있는 스텔라가 왜 이 음성을 자신에게 들려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김선재는 준비해 놓았던 꽃다발도 던져버린 채 스텔라의 집으로 무작정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눈앞에 있는 스텔라를 향해 물었습니다. 방금 민경채랑 통화한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는 저희가 뭡니까 대체? 너 자신을 알라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지. 난 그 말의 의미를 너에게 깨닫게 해준 것뿐이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 가지고 있는 민경채와 머리 빼곤 아무것도 없는 너.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거기다 내 딸 세리 아빠라면 더욱 말이 안 되지. 내 손녀 아빠는 내 아들 하나면 좋게. 스텔라는 김선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피식 웃어 보였죠. 네가 아무리 명품을 휘감아도 가난한 티는 못 벗어나. 민경채와 너 서로 좋아해서 하는 결혼도 아닌데 그럼 남은 게 뭐겠어. 민강유통 집어삼키려고 결혼하는 거겠지. 어떤 할머니가 내 손녀 돈을 빼앗는 아저씨를 가만히 놔둘까. 그러니까 민강유통 사냥개 김선재는 이쯤하고 그만 빠져. 그 말에 제대로 열이 오른 김선재는 그만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손녀요? 아, 민세리. 걔가 진짜 여사님 손녀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럼 내 손녀지. 유전자 검사까지 마쳤는데 내가 무슨 수로 부인하겠어. 어깨를 으쓱하는 스텔라를 보며 김선재는 저 한심한 노인네하고 한쪽 입가를 셀쭉거렸습니다. 김선재는 오만한 얼굴로 스텔라를 보며 말했죠. 제대로 가르쳐드리죠. 민경채의 사냥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일 사장실에서 만나죠. 보답으로 여사님이 아시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묘한 말을 남기고 김선재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스텔라는 민경채가 있는 사장실로 들어갔죠.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김선재가 날 초대했지 뭐니. 무슨 일로 날 불렀나 모르겠네.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이라는데. 민경채와 나눈 통화를 그대로 들려준 걸 시침뚝대며 모른 척하곤 스텔라는 민경채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김선재가 들어왔죠. 김선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경채를 보며 물었습니다. 여사님 앞에서 얘기해보죠. 우리 결혼식은 언제쯤 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에 민경채는 당황해하며 김변 지금 손님 앞에서 그런 말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톡 쏘듯 말했어요. 그럼 다르게 물어보죠. 민경채 사장님, 저는 사장님에게 남편입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이용되는 사냥개입니까? 잠시 동안 생각하던 민경채는 대답했습니다. 대답하죠. 김선재 당신은 나에게 이용당하는 장긴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 내가 민강유통을 가지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지. 내가 어떻게 급도 안 맞는 남자와 결혼을 하겠어. 뭐 다 한 것 같은데 서로 피곤하게 굴지 말고 쿨하게 파혼하죠. 그동안 고마웠어요, 김선재 씨. 내일부턴 나오지 마요. 당신 해고야. 그 모습을 스텔라는 재미있게 관전하고 있고 김선재는 열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김선재는 진실을 터뜨릴 작정으로 가지고 있던 유전자 검사지를 꺼내들었죠. 그걸 스텔라가 볼 수 있게끔 펼쳤습니다. 나 혼자 당할 것 같아? 민경채 오냐오냐 해주니까 날 바보로 만들어? 스텔라, 당신 똑똑히 봐. 민세리가 당신하고 정확히 누구 핏줄인지 보라고. 기고만장해 있던 스텔라는 순간 깜짝 놀라 민경채를 보았습니다. 민경채도 말이 되지 않는다는 듯 황망히 김선재가 내민 종이를 보며 스텔라에게 다 김선재가 꾸며낸 걸 거예요. 한두 번 보셨어요? 저런 짓 10번 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하고 황급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스텔라는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듯 김선재가 보여준 종이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99% 확률. 친자 검사가 맞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민경채는 스텔라 손에 든 원본 검사지를 잡아채고는 쭉 찢어버리며 김선재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이 더러운 위조로 날 궁지에 넣을 건가 본데 셀이 내가 낳은 애야. 엄마가 내 자식을 어떻게 몰라봐? 빨개진 뺨을 어루만지며 김선재는 야비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민경채답네. 그 낯두꺼운 얼굴, 끝까지 발뺌할 셈이야? 날 결혼으로 속이고 스텔라한테는 가짜 손녀로 속여서 민강유통을 가지겠다? 그렇게는 못하지. 내가 못 가지면 민강유통 너도 못 가져. 김선재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스텔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당하지 말고 정신 차려. 민경채가 당신 아들 죽이고 손녀까지 사칭했는데도 민강유통 주인으로 만들 거야? 김선재는 성질을 못 죽이겠다는 듯 테이블을 한번 쿵 차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민경채는 수습하려는 듯 서둘러 스텔라의 손을 잡으며 어머님, 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진짜예요. 셀이 호세 씨 딸, 맞아요. 그러나 스텔라는 차갑게 민경채의 손을 뿌리치며 노려보았습니다. 스텔라는 차갑게 말했어요. 재검사해보자. 셀이 데리고 나와. 내가 직접 재검사해봐야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민경채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얼굴이 상기된 채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곧장 세리를 불러 함께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선재의 말처럼 유전자는
그 어느 것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죠. 결과지를 받아든 스텔라는 한 번 본 뒤 곧장 민경채의 머리칼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내 아들로 모자라 나를 가지고 놀려 해. 태양을 삼킨 여자를 더 재미있게. 드라마는 재미에서 즐겨보세요.